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 자, 오늘도요, 여러분의 영어 스피킹 약점을 하나 공략을 해서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에 훨씬 더 술술 나오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영어 취약점 중에서 합성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많이 씁니까? 사진에 많이 쓰죠. 사진 합성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진도 합성하면 이 사진과 저 사진의 장점만 모아서 어떤 특색 있는 패러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영어에서도 어려운 단어를 많이 외워서 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쉬운 단어를 만약에 여러분 합성해서 잘 쓸 수만 있으면 사진 합성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임팩트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단어들이 합성어만 알고 있어도 훨씬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막힌 속이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지금부터 드실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합성이란 건 형용사도 할 수 있고 동사도 할 수 있고 명사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안타까움이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유명한 한 뭐라고 그래요? famous라고 하지 않습니까? famous. 그런데 여러분이 well known 이게 나름대로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well known이라고 하면 잘 알려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he is very famous in the field 하면 그 분야에선 잘 알려지신 분이다라고 할 때도 famous도 좋지만 well known 이거 자체 우리가 이건 잘 아는 합성어 형용사예요. well하고 known하고 합쳐서 잘 알려진 분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합성어의 어떤 예라면 자, 그 다음 하는 것들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organiz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리를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organization 하면 조직이라는 얘기 뜻이듯이 well organized라고 하면 잘 정리정돈이 되는 의미인데 자, 내 방은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My room is well organized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정리정돈이란 말 자체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렵게 자꾸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well organized.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대중교통 같은 것도 public transportation is well organized in Korea 하면 체제의 정비가 잘 돼 있다는 교통체계가 잘 돼 있죠. 그럴 때 쓰는 어떤 기가 막힌 형용사인데 well 붙은 것들 일단 3개 정도 해볼게요. 하나가 그 다음에 well practiced 그러면 practice는 어떤 의미를 알고 계세요? 자, 이게 연습하다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 뜻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행에 옮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분리수거, 재활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잘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주어를요, recycling으로 잡아볼게요. Recycling is very well practiced 하면 한국에서는 재활용이 아주 잘 정착돼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자, 이게 well 쓴 게 well know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네요. well organized, well practiced.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뭐냐면 영어 전반적인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 되겠죠. 자, 앞서 저희가 있었던 영어 약점 취약, 특히 스피킹 약점 극복에서 형용사 편에 어울리는 그런 것들인데 이 형용사라는 것들도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게 자, 앞에서 있었던 단어 중에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잘생겼다 뭐였습니까? good looking이었죠. good looking. handsome하고 pretty보다는 good looking 더 쓴다는 건 무슨 뜻? 자, 그게 합성어고 훨씬 더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일단은 어휘력 자체가 더 높지 않더라 하더라도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친구 진짜 열심히 해. 자,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하는 성격이야. 열심히라는 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씁니까? 그쵸? 근데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이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자, 엄밀히 말해서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들이죠. 두 개 합해서 합성을 해야 되니까 hard working이라고 하면 이 단어는 뭐가 되냐면 열심히 하는 work라는 게 꼭 일하다의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도 있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면 he's very hard working. He's very hard working. 우리말에 뭡니까? 노력파예요. 노력파. 그 친구 노력파야. 영어로 표현을 노력파를 찾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노력파란 말 자체가 정확하게 대응하는 내용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he's very hard working. 그 친구 완전 노력파지. 자, 그 다음에요. 믿다에 해당하는 trust 있지 않습니까? worth. 자, 가치가 있는 에다가 y 붙여주면 trustworthy 하면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전 믿어도 좋습니다. 자, 자기 PR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디 영어 면접을 본다든가 어디 가서 나의 소개를 할 때 저는 상당히 믿음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에요. I am a 항상 여기 trustworthy person. 이 형용사도 제가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꼭 즐겨 쓰시라고 매우 강추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 am a trustworthy person. 믿을 만한 사람이지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죠. 합성 형용사 trust하고 worthy를 붙여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진짜 저도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너무 정말 재밌게 배웠던 단어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여유 있는 성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참 여유가 있어. 예? 막 급한 성격이 아니라 남들 다 조급해하는데 그 친구 혼자 여유 있어. 여유 있다. 혹은 뭐 친구들 만나서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서글서글하는 거 좋아한다. laid back. 자, laid back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파에 여러분이 앉으세요. 다리를 뻗고 뒤로 젖히세요. 그럼 laid back.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죠. 그런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이 성격이 조급하겠습니까? 아니죠. 여유 있는 성격을 묘사할 때 앉아 있는 자세를 묘사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laid back 꼭 기억하십시오. 여유 있다면 he's very laid back. 그 친구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성격이고 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laid back.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좀처럼 평생 한 번도 못 써보고 넘어가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하는 합성 형용사들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friendly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합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friendly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이제 친구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friend. 근데 friendly 하면 친구 같은, 친근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친화적이라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친화적이라는 건 뭐에 친화적이라는 게 반드시 붙어잖아요. 그래서 friendly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 보면 일단은 요즘에 환경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eco-friendly. 자, eco는 뭐다? ecosystem, 생태계라는 단어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nvironmentally friendly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점점 이제 줄이는 추세다 보니까 eco-friendly 하면 환경에 좋은, 친환경적인 공해를 덜 발생시키는 일이 되겠죠. hybrid cars, 말 그대로 잘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이제 전기하고 휘발유로 같이 가는 그런 자동차 있죠. 아무래도 공해를 덜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hybrid cars, 우리가 1강에서 일반적인 얘기해 줄 땐 반드시 s를 붙여서 처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hybrid cars, 말 그대로 이런 자동차들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할 때 eco-friendly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친화적이다란 말은 모바일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 장치에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The website is mobile friendly.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 같은 경우는 원래 핸드폰용으로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PC 버전도 보면 거의 핸드폰 인터페이스랑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바일 기반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뭐 전화기 같은 것도 요즘에 SNS도 다 전화기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 EBS 방송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모바일화돼서 이제 그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다 그 작은 단말기에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송 콘텐츠가 많은데 이것도 모바일 프렌들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모바일상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the website is mobile friendly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형용사를 많이 또 챙기셔야겠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 좋지만 자, user는 뭐예요? 이용자죠. 이용자, 유저 친화적이다. 즉 the app is user friendly 하면 그 앱은 사용하기 되게 편하다는 얘기인데 the app is user friendly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이용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easy to use 같은 말을 여러분 한 단어 처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품질을 굉장히 좋다라고 할 때 you can get good quality goods라고 그래가지고 good quality라고 하면 high quality와 비슷하게 good quality, high quality 둘 다 약간 의미가 뭐냐면 뭔가 좀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도 고퀄이라고 합성어 만들잖아요. 자, 고퀄의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할 때 you can take high quality pictures 하면 고퀄의 사진을 찍겠다. 요즘 뭐 휴대폰 같은 걸로 많이 이제 찍다 보니까 you can take high quality pictures with your phone 하면 전화기도 사진 찍어도 아주 사진 잘 나옵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ou can take high quality pictures 이것도 고퀄의 사진 합성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거기 마트에 물건 좋아. 거기 슈퍼에 물건 좋아. 이런 얘기할 때 동네 정육점인데 거기 물건이 좋아. good quality. 지금 제품의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죠. 뭐 식품의 퀄리티가 높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you can get 살 수 있다. good quality goods. 굿에 s를 붙이면 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quality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이 그냥 품질의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 거하고 good quality, high quality 써가지고 이렇게 응용하시는 거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셨을 경우에는 합성형 형용사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big하고 time 붙여볼 건데 큰 시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big time이란 건 원어민들이 정말 하루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좀처럼 한국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된 표현들이 이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그 밴드의 아주 큰 팬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특정 밴드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요즘에 뜨는 혁오 밴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나는 그 밴드의 빅팬이다. 자, 우리가 크다라는 얘기를 big time fan 하면 매우 열성 팬이다, 광팬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I am a big time fan of that band. I'm a big time fan of that band에서 big time 이것도 형용사지만 합성 형용사의 특징은 아주 효율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가 말하기 스피킹 약점 아닙니까?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합성 형용사로만 잘 알아둬도 굉장히 영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합성 형용사에서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또 마지막 세트인데
high rise라고 하면 뭐냐면 고층이에요. 이것도 봐요. 높을 고자에다 층. 그러면 이것도 합성어죠. 우리도 실제 합성을 하는데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high rise 하면 층이 많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high 하지 않고 high rise building. tall이라고 하는 그냥 높이가 높다는데 이거는 고층인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 live in a high-rise building. 높은 고층 건물에 산다.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개수입니다. 우리가 집을 얘기할 때 우리는 몇 세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무조건 반개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 live in a 이것도 나름대로 뭐예요? 방 3개가 있는 집이죠. 이것도 약성어였었죠. 3-bedroom apartment에서 방이 3개인 집에서 3-bedroom apartment. 자, 그 다음에요. Everything has become 요즘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뭡니까? 인증샷 올라오고 저 SNS에 그때 찍어서 올리잖아요. 실시간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시간, real time입니다. 그래서 everything has become real time 하면 모든 게 다 실시간이 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니까 자, 실시간이란 말도 여러분이 쓰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말 좋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Everything has become real time. 자, 모든 게 다 실시간화 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인터넷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휴대전화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요즘 실시간 기반이다. Everything has become real time.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이것들 많이 쓰는 말들인데 요즘에 휴대전화가 모든 것이 다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만능형 기기 같잖아요. 그래서 cell phones are all-in-one devices 하면 요즘 휴대폰이 모두 하나의 장치에 들어가 있는 통합형 기기다. 자, 통합형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저희 과정 같은 경우도 보면 all-in-one 모든 걸 하나에 다 늘릴 수 있는 어떤 과정명에도 자꾸 붙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휴대전화, 자 앞서 우리가 1강에서 말씀했듯이 일반적인 얘기 줄 때는 cellphone이 아니라 cellphones가 맞죠. 그래서 복수형 주고 cell phones are all-in-one devices 여기도 device 묘사할 때 여러 개니까 devices 묘사하는데 지금 all-in-one 우리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all-in-one 통합형 기기다. 자, 그 다음에요. 표 매진입니다. 자, 어떤 특정 상품이 품절이에요.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그럴 때 써는 다 팔렸다. 이건 다 아시더라고요. sold out. 합성어죠.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The concert was sold out. The tickets were sold out 하면 표가 동이 났다. 지금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old out 같은 말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도 합성을 한 형용사. 은근히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생소한 것들이 많죠. 자, 상처받았다 쪽에 쓰시기 바랍니다. 상처란 말을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내면 대부분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heart라고 I was heartbroken when she left me. 그녀가 나를 두고 떠났을 때 나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I was very sad. 슬펐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이별의 아픔을 묘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sad 하나 갖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형용사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앞에 형용사의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근데 합성어들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heartbroken, break my heart. 그렇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She broke my heart. 이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heartbroken. 상처 입은 나 엄청 상처받았다. I was heartbroken when she left me. 이렇게 합성 형용사들 먼저 다뤄봤고요. 자, 합성은요. 형용사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모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모임에 쓸 수 있는 모든 말들 다 붙여봤는데 가장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모임 관련된 합성 명사가 뭡니까? 생일 파티죠. 생파, birthday party. 그것도 명사 합친 생일 파티 합성 아닙니까? 그러면 모임 관련해서 또 이런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파티 단어들 좀 이따 보고 회식이란 말을 영어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 오늘 회식 있다라는 말 할 때 직원들을 뭐라 그래요? staff라고 하죠. 주로 저녁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I had a staff dinner or we죠. 여러 명이 하니까 we had a staff dinner last night. 그러면 어젯밤 우리 회식했다. 자, 합성 명사들은 앞에다 강세를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staff dinner가 아니라 staff dinner. 어제 직원들끼리 모여서 식사했어. 이게 바로 회식이라는 의미죠. 회식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쓰는 말인데 좀처럼 영어로 표현을 못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이게 우리의 답답한 영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합성 명사들이 또 여러분의 영어 물꼬를 틔워준다는 점. 자,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다 보세요. 파티 다 붙었어요. 뒤풀이. 자, 보세요. 뒷풀이. 합성어죠. after party. 이거 알면 쓰는데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못 쓰죠. 그래서 are you going to the after party? 야, 너 뒤풀이 가냐? 물어볼 때 저기 이제 외국인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끝나고 행사 끝나고 뒤풀이 같이 가세요. Are you going to the after party?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 뭐합니까? year-end party 해야 돼요. year-end party. 이제 저 송년회의 계절이죠. 자, we have many year-end parties 하면 우리는 송년회를 많이 한다. 최소 한두 개는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면 7, 8개도 가죠. 그래서 year-end 끝에 하는 파티라고 해서 파티 복수 주시고 여러 군데 가니까 됐죠? 자, 이 파티만 붙여도 되는데 집들이 뭐라 그래요? housewarming party 해서 참 저는 이 단어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집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얘기네요. housewarming party에서 말 그대로 housewarming 그러면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따뜻하게 해준다는 얘기니까 새 집에 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겨주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I went to a housewarming party 하면 정말 집들이에 갔다 이런 말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farewell 안녕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송별회 같은 거죠. 그 친구가 어디 유학 간다고 해서 송별회 했다. We had a farewell party for him. 예를 들어 누가 그만둬. 직장 다니다 친구가 그만둬요? 그러면 그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가 송별을 해줬다. We had a farewell party. farewell party. 그 다음에 모임 성격은 꼭 파티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gathering이라고 하는 것도 모임이죠. 저 친구들과 모이는 것도 그래서 gathering, family, 가족 모임이 있었다. I had a family gathering yesterday 하면 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Family gathering. 자, 이게 다 뭐예요? 명사 같은 걸 합성하는 느낌이죠. after는 물론 명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파티 쪽에서 같이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 자, 명사 형태인데 합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단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양질의 시간이라는 얘기인데 퀄리티 타임이라는 건 품질이 높은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다 똑같은 건데 누구와 시간을 보내서 그 교감도가 상당히 높고 알차고 뜻깊고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 특강과 함께 해주시는 시간 퀄리티 타임이죠. 그죠? I spent, 보냈다. Some quality time with my family 하면 주말에 뭐 했니? 그러면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싫으면 가족들하고 그냥 좀 즐겁게 보내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퀄리티 타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런 연결을 드리고 이걸 합성해 쓸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입니다. I spent some quality time with my family. 그 다음에 합성, 또 공연장 같은 거 할 때 the concert venue was full of people. venue라고 하면 장소예요. 그래서 공연장, the concert venue was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다음에 소형차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compact car. I want to buy a compact car. 기름 때문에 내가 소형차를 사고 싶다. compact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화장품 같은 게 콤팩트 있죠. 그게 뭐냐면 가루가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compact. 자, are you a morning person or a night person? 아침형 인간이세요? 저녁 인간이세요? 영어에서 합성하죠. a morning person or a night person 해서 둘 중에 뭡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those drinks are buy two get one free. 이건 웬 괴물 같은 단어입니까? 2 플러스 1 있죠. 자, 표현하면 안 돼. 과자 2개 샀는데 하나 또 가져오래. 왜? 2 플러스 1이니까. 영어에서 2 플러스 1 하면 원어민이 3 그래요. 2개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2개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거지. 이게 지금 5개의 단어가 묶여서 buy two, 2개 사요? get one free. 이거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래서 those drinks. 이 음료 있잖아. 2개 사면 하나 공짜로 주는데 하나 사면 하나 또 공짜로 buy one, get one free가 되겠죠. 하나 사면 2개 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케팅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판촉 행사 같은 거죠. 됐죠? 합성 명사들이 참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실 수 있고 어마어마해요, 이 양이. 근데 우리 특강에서 일단 합성 명사 오늘 배운 거라도 여러분 잘하시면 이제 합성을 잘 쓸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합성 동사인데 이건 정말 합성어의 백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동사를 묶어서 쓴다든가 앞에 접두사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조기 안 쓰고 널어 말리지 않습니까? 자, 널다 동사, 말리다 동사 묶어서 널어 말리다, hang dry입니다. 멋진 동사죠. Koreans hang dry their laundry라고 하면 빨래를 널어 말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hang dry 이게 동사입니다. 자, double check 재차 확인하다는 얘기죠. 자, 뭐 물건 시킬 때 주소 잘못 가면 안 되니까 배송지 항상 다시 확인한다. 해보세요. I always double check the address. 그렇죠? triple check 이렇게 장난을 쓰게 돼요. 3번 확인한다 이렇게. 근데 double check 진짜 많이 씁니다. 자, 다시 하다. 우리 도배 같은 거 얘기할 때 동사 하나 하면 돼요. redid the wallpaper. 벽지를 다시 했다. 자, re는 물론 접두사지만 합성처럼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we redid the wallpaper. 벽지를 다시 했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인데 자, 이거 받았는데 상품권 같은 거 내가 쓸 일이 없어. 누구한테 다시 줘? regift죠. I don't like to regift things 하면 선물 받은 거 굳이 남한테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cook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과하게 끓였으면 overcooked 하면 되고요. 찌개를 너무 과하게 끓였다. 그 다음에 undercooked 하면 덜 익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이것도 합성 형태의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The meat is undercooked. 더 익히란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요. 합성어들을 많이 봤는데 명사, 형용사, 동사에 관계없이 이 합성어들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아주 쉽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쉬운 단어의 조합들입니다. 잘 챙겨서 여러분의 말하기 약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